눈 오고 날이 추워지면서 그늘진 곳은 온통 빙판길입니다. 1년 중에 아마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 같습니다. 오늘 정형외과들은 환자들로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조심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겠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지대병원 오한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뭐 한파에 눈까지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빙판길이 좀 많거든요. 네. 자칫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기도 하고 합병증 위험까지 있다고요. 그렇죠. 이 젊은 분들은 사실 뭐 넘어져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염좌라든지 뭐 염증 정도로 끝이 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노인들, 어르신분들은 이제 넘어지시게 되면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는 주로 이제 손목이나 척추나 또는 대퇴골 같은 데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는 한번 부러지시게 되면은 네. 한 1년 안에 4명 중 1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렇다면서요?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러진 자체로도 그렇지만 사실 오래 입원하다 보면 그 입원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이라든지 네. 또는 뭐 폐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낙상사고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염좌라는 게 뭐예요? 염좌라는 건 삐인 거죠. 삐인 걸 예, 염좌라고 예, 예. 그러군요.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말로. 네. 네. 최근 이 빙판길 낙상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아찔한지 그 순간을 저희가 포착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균형을 잡을 틈도 없이 뒤로 넘어지고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하게 넘어지죠. 우산을 짚어보기도 하고 어르신이 너무 미끄러우니까요. 서로 손을 네. 잡고 걸어보지만 벽을 짚고 걸어도 참 위태롭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달려오거나 핸드폰 보는데 빙판이 있으면은 난간 같은 데 잡거나 조심조심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눈이 온 뒤 하얀 빙판으로 변해버린 길에서는 조심조심 걸어도 미끄러지기가 저도요, 쉽다는데요. 몇 번 넘어갔죠.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넘어갔어요. 병원에는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끄러져서 짚었는데 그렇게 된 거지. 힘이 없고 사람이 몸도 축이가고 이러면 길을 걸어도 허둥허둥하고. 너무 미끄럽고 날씨가 추워서 퍼갖고 나오는 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여기저기서 참 많이들 넘어집니다. 방심을 하다가 넘어지면은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낙상사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제일이겠죠. 자, 넘어지는데 보니까 뭐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래도 어르신들이 반사신경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어르신들은 사실 근력도 떨어지고 또 균형감도 없고 반사신경도 많이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네. 민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금방 낙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3년 동안 12월부터 1월까지 낙상 사고를 살펴보니까 네. 60대 이상이 72.1%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으로 많군요. 뿐만 네. 아니라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큰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에서 주로 일어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노인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은 이 낙상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 넘어졌을 때 고관절, 골절 네.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관절이 정확히 어떤 부위죠? 네, 고관절은 바로 요 척추와 엉덩이 네, 뼈를 연결하는 아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엉덩이 뼈와 다리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출혈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또 이로 인한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고관절이 많이 부러지느냐 하면 사실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일단 적은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피하 지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겠네요. 피하 지방이 적고요. 네. 세 번째로는 노인이 되면서 뼈가 자꾸 없어져서 골다공증이 와 있기 때문에 뼈가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부러질 수밖에 약해서.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또 균형감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조금만 잃어도 넘어지시면서 이 골절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도 사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노인들은 이 골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되고 네.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이 수술과 입원에 의한 후유증, 합병증이 크고 그로 인해서 사망 확률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깁스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마냥 입원해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외과적 시술을 합니까? 네, 외과적 시술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네. 그 자체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네.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뼈로 바꾸든지 네. 아니면 인공관절로 바꾸든지 네. 또는 핀을 여러 개 박아서 고정시켜주는 일이 역할을 커지는군요.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수술 자체를 하고 나서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신 기부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네. 상당 기간 동안 또 계셔야 됩니다. 네. 이뿐이 아니라 또 척추골절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척추골절은 이렇게 생긴 뼈가 주저앉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허리가 휘거나 또는 이 대소변 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이 원활치 않아지는 이런 네. 아주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엉덩방아 찧었는데 어딘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뭐 어떤 전조 증상들을 의심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 있다든지 네. 또는 그 부위가 지속해서 아프다. 뭐 이게 지속이 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골절이 의심된다. 내가 볼 때도 이게 잘 안 움직여지고 뭔가 이상하다. 네, 이러면 네.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부종이 생겨 있거나 네, 부어있다 한쪽에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붓기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네. 더 출혈로 인해서 붓는 게 커진다 할 때는 네.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졌을 때 우리 몸에 과연 얼마나 큰 충격이 올지 실험을 해봤는데 네.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평상시 걸을 때 몸 전체 체중의 1.2배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자, 앞으로 넘어질 경우 손목과 무릎으로 충격이 집중되면서 몸무게의 2.5배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뒤로 넘어질 때는 몸무게의 4배나 되는 충격이 엉덩이 한 곳에 집중돼서 부상 위험이 더 커지고요. 빙판에서는 하필 이 충격이 제일 큰 뒤로 넘어지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뒤로 넘어질 때 받는 충격이 상당하군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네 배. 앞으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질 때는 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팔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손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뒤로 넘어지실 때는 그런 충격 완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죠. 더더욱은다나 엉덩이로만 넘어지시면 괜찮은데 네. 머리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뇌진탕. 예, 뇌진탕이나 네.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뒤로 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흔히들 엉덩이에 살이 많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지만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어르신들은 네.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뒷뼈가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네. 네. 넘어졌을 때 바로 병원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네.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으면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제대로 알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볼 텐데 그냥 좀 아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살짝 부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스 많이 네네. 붙이시잖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 파스라는 게 사실은 뭐 별게 아니고요. 네.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게 만든 진통제입니다. 진통소염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는 파스를 붙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넘어지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신발 같은 것도 여성분들 구두 좋아하시겠지만 중요하죠. 네. 네. 이 신발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느닷없이 이렇게 어른 자리를 갈 때 또는 정장을 입고 출연을 할 때는 출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주 쉽게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고무줄입니다. 이 노란 고무줄을 이용해서 사실 신발에 묶어 놓으면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 이 남자 구두 하나만 네. 일반 여성들의 이거 하나로도 신기일이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거를 한 2개 정도 하면 네. 사실 신발의 홈과 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미끄러움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앞에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머 네. 사실 그래서 그 네. 구두 끝과 잘 네. 연결을 해서 저렇게 매는 것만으로도 급할 때. 네, 네,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되겠습니다. 비용 들지 않고 그냥 노란 고무줄만 이용하면 되는 아주 그렇습니다. 간단한 네. 방법입니다. 자,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지만 넘어질 때도 요령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보다는 손과 충격 흡수가 큰 등 부분이 먼저 닿는 게 좋다 기억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앞으로 넘어질 때는 손보다 무릎이 먼저 닿아야 골절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복잡한 이야기지만 엉덩이로 넘어지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른 부분이 먼저 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손목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고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죠. 알겠습니다. 을지대병원 오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